안녕하세요. 오슬쌤입니다. 저번 시간은 우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 한번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수가 직선도로에서 동쪽으로 20m 이동한 후 다시 서쪽으로 15분 돌아왔다. 자, 그때 우리 이동 거리는 뭐였죠? 총 이동한 거리죠.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동쪽 20m 갔다가 15분 돌았기 때문에 20m 더하기 15로 35m가 되겠고, 변이는 동쪽으로 이동한 걸 우리가 플러스라 하고 그 반대편으로 한 것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동쪽으로 플러스 20m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15m 갔기 때문에 플러스 5m죠. 그래서 변이는 동쪽으로 5m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변이는 뭐였죠? 우리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를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를 위치에 따른 시간 그래프, 그죠? 보통 우리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하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나타냈다. 자, 4초일 때 A의 속도의 크기, 즉 뭐였죠? 크기는 속력을 물었죠. 몇 미터 퍼 세컨인지 구하시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속도의 크기, 기울기죠.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 증가분 4분의 세로 증가분은 6에서 16이 되었죠. 그러니까 4분의 10 2.5m/s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4초 이후에도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뭘까요? 4초 이후에도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그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12초인 순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할 때 이동 변이는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한 것을 더하는 것이었죠. 자, 그랬을 때 A의 속력은 아까 2.5로 구했었고 B의 속력은 B의 속력을 기울기 구하면 3분의 6이니까 2m/s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12초일 때 A의 A는 초반에 처음부터 6m에서 출발했죠. 6 더하기 2.5 곱하기 11을 하면 될 것이고, B의 변이는 처음 B의 위치는 0이었기 때문에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30이고 요 값은 30이고 더하면 36이고 요거는 24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8m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뺐으면 잘못했죠. 12m네요. 10m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래프인데 지금 약간 기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속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속도의 크기와
6초일 때 순간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6초까지 9m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하면 이게 이제 1.5m per sec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우리가 그때 이제 어떠한 시간에서 순간 속도는 그 시점에서 무슨 기울기였죠? 네,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였습니다. 따라서 요 6초일 때 요 점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일단은 문제에서 표현해 줬죠. 요 직선이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 빼기 3분의 9가 될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3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굽어진 도로를 따라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로는 달릴 수 있으나, 일정한 속력으로는 달릴 수 있으나, 일정한 속도로는 달릴 수 없다. 자, 이게 그거죠. 우리가 일단은 벡터와 스칼라량을 묻는 것인데,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생각해야 되고, 스칼라량은 오로지 크기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크기만 따지니까 일정하더라도 속도는 운동 방향이 변하면 변화는 벡터 값이므로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A점에서 B점까지 직선을 따라 V1 속력으로 운동을 한 후 다시 B점에서 A점까지 직선을 따라 V2 속력으로 되돌아왔다. 왕복하는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이 A점과 B점을 따라서 A로 B로 갈 때는 V1 속력으로, 돌아올 때는 V2 속력으로 돌아왔다. 이것이죠. 우리가 거리와 시간, 이동 거리에 대해서는 속력 일정했을 때 이런 관계가 관련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각형 우리가 그래서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거리를 시간을 나눈 것이며, 시간은 거리를 속력을 나눈 것이다. 요거는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속도가 일정했을 때 이동 거리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따졌을 때 일단 A, B의 거리를 S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처음 A에서 B로 간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V1분의 S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에서 B에서 A로 돌아온 시간은 V2분의 S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되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시간은 요 두 시간을 더한 값이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는 ES가 될 것입니다. 자, 요것을 정리를 하면 V1 V2 분의 S V1 플러스 V2가 될 것이고 ES. 자, 요거를 분수를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V1 플러스 V2분의 2 V1 V2가 될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운동장에 있는 200m 트랙의 지점 A에서 함께 서 있다가 동시에 출발하여 철수는 트랙을 따라 반바퀴 돌았고 영희는 트랙을 가로질러 B 지점까지 직선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왕복이죠. 20초 걸렸다. 이때 A에 B까지 거리는 40m이다. 자, 0에서 20초 동안 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각각 몇 미터 per sec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평균 속력이죠. 한마디로 스칼라 양이므로 우리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총 200m는 반바퀴가 100m겠죠. 그러니까 5m per sec. 자, 평균 속도는 우리가 변위를 생각해 되죠. 왜? 벡터리 아니니까. 그럼 철수는 여기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파란색 다 200m 이동했지만 A에서 B로 위치 이동을 봤을 때는 변위는 40m. 그래서 평균 속도는 총 이동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변이죠. 변이는 40m가 됩니다. 따라서 2m per sec. 자, 그 다음 0에서 20초 동안 영희는 0, 20초 동안 왕복 운동을 했죠.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20초 동안은 왕복 했으니까 80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총 이동 거리는 80입니다. 그래서 4m per sec이고 영희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희의 변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이동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C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5초 동안 세 물체 평균 가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을 부등호 또는 등호를 사용해서 비교하시오. 자, 그럼 일단 평균 가속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속도는 무엇이죠?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5초 동안 바뀐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 속도는 5초 때 0이고 처음 속도는 10이었으니까 요걸 하면은 마이너스 2m per sec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A, B, C 모두 속도 변화량이 같은 시간 동안 마이너스 10으로 갔기 때문에 A와 B와 C의 평균 가속도는 서로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평균 속력.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평균 속력은 총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동한 시간은 서로 같다고 치고 그럼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뭐였죠? 네, 이동 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A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B의 그래프 면적은 이 직선 아래가 될 것이며 C의 그래프 면적은 이 곡선 아래 전체 면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면적으로만 따지면 C, B, A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 속력은 C가 가장 크고 B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100m인 기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기차의 앞부분이
들어갈 때는 속도가 15m/s이고 기차의 뒷부분이 터널을 빠져나올 땐 속도는 25m/s이다. 터널의 길이는 300m이고 기차의 그 길이는 100m이다. 기차의 앞부분이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뒷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자, 일단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딱 뒷부분이 빠져나올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널은 300m이고 앞에가 시작해 뒤로 나왔으니까 이 기차의 길이도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400m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속, 요 삼각형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그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따라서 요거는 20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이죠. 직선상에서 운동할 어떤 물체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1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라. 가속도는 뭐였죠?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요 1초일 때나 그 2초까지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였죠. 그래서 그냥 요 사이에 우리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초 8이니까 4m/s 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0에서 2초 동안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0.5초든 1초든 1.5초든 어쨌든 간 현재는 2초까지는 동일한 가속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라. 우리 속도, 시간, 운동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었죠. 따라서 0에서 2초까지의 면적과 2에서 4초까지 면적을 둘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 2초까지는 삼각형이니까 8m 될 것이고 2에서 4초까지는 우리가 그냥 직사각형이죠. 16이 나오고 요걸 더하면 24m가 될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직선 운동할 때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속도가 처음에는 2m/s 양수였다가 2초 4초 동안은 0이었다가 다시 4에서 8초 동안은 -1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졌네요. 봤을 때 2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라. 우리가 일단은 0에서 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왜? 직선운동, 등가직선운동. 직선운동 문제 표현했지만 등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0에서 2초 동안 플러스 2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요 공식을 기억하고 있겠죠. 요랬을 때 우리가 구하면 나중 속도는 정지했던 물체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플러스 2 곱하기 총 2초까지 2초대를 물었으니까 0에서 2초까지 시간을 곱하면 딱 2초 때는 4m/s를 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요거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0에서 2초까지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했다 하였죠? 그랬으면 아까 2초 마지막 시간은 4입니다. 2초일 때 속도는 4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그 기울기는 2겠죠? 일정한 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4라는 속도로 계속 직선 운동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4에서 8초 동안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4 지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비율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딱 4초가 더 걸려야 되니까 8초가 되겠죠.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2초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2번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0에서 8초 동안 물차 이동한 전체 거리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은 삼각형이니까 요걸 이렇게 거고 2에서 4초 동안은 우리가 그냥 직사각형이겠죠. 그 다음에 4에서 8초 동안은 다시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 8, 8. 오케이. 이걸 잘 더하면 20m가 되겠습니다. 뭐다 더하면 되겠죠. 자, 11번. 길이가 L인 전동차가 직선 레일 위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달리고 있다. 어떤 지점을 전동차 앞부분은 V0 속력으로, 뒷부분은 V 속력으로 통과했다. 속도가 변했네요. 이때 전동차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전동차가 앞을 통과할 때는 V0이고, 다시 이게 뒤를 통과할 때는 V였다. 그럼 전동차 길이만큼 달렸을 때 속력이 속도가 변화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일단 한번 세 개를 다 읊어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요걸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한 개를 더 얻을 수 있었죠.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때 이동 거리와 속도를 알고 있는 요 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A라고 가정했을 때 이동 거리는 L이 될 것이고, 그때 낮은 속도는 V, 처음 속도는 V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A는 2L분의 V0 제곱 빼기 V0의 제곱. 자, 우리 개념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체 공동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체를 모두 고르시오가 고르시오네요. 자, 보면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 자, 한번 살펴볼까요? 기역은 일정의 회전한 선풍기 날개 끝부분, 등속 오원 운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니은은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운동하면은 빨랐다가 느렸다가 뭐 이렇게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비스듬히 위로 전축구공은 폭물소 운동을 그릴 것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돌은 쭉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속력은 일정한데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이가 바뀌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속력만 변한 물체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연낙하하는 돌은 연집 방향으로 계속 속력이 증가하죠. 자, 그래서 리을이 될 것이고, 자, 2번은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등성 오원 운동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방향은 계속 시시때때로 접선의 방향으로 변하는데 속력은 일정한 거. 이렇게 등성 오원 운동하는 기역. 자, 3번은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는 거. 일단 우리는 비스미 위로 전축구공을 생각할 수 있겠죠. 포물소 운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도는 일정하겠지만 연집 방향으로는
점점점 가면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는 속력이 커지니까 운동 방향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도 하겠고, 그다음에 롤러코스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운동 방향도 위였다가 수평이었다가 아래였다가 이렇게 운동 바뀌니까 롤러코스터와 비스미찬 포물선 운동한 축구공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지 않는 운동하는 물체.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 미음이 되겠죠. 그럼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싹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면 계속 방향은 똑같습니다. 속력도 일정 속력 움직인다면 똑같기 때문에 변이는 차이 날지 몰라도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정리하는, 점검을 하는 개념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개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용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개념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 풀어 고생하셨습니다.